아메리카 문명의 시원 정글 속 거인을 깨우다. 기원전 1500년경 아직 피라미드도 없고 마야 문명도 탄생하지 않았던 중미 정글 한복판에서 거대한 석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 얼굴을 닮은 3m짜리 돌 조각. 이 거대한 얼굴을 만든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올맥이라는 명칭은 후대 아스텍인들이 고물을 채취하던 사람들을 지칭하며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문명에 남긴 문화적 영향은 이름보다 훨씬 깊고 넓었습니다. 올맥 문명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하며 후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자, 달력, 거대 석상, 도시계획, 천문학, 신화와 제사까지 모든 문명의 씨앗이 이곳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피라미드와 조각상은 정글 속에 고요히 남아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글에서 피어난 도시들. 올맥 문명의 중심지는 지금의 멕시코 베라크루스와 타바스코 지역, 즉 멕시코만 연안의 저지대 정글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양, 다양한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옥수수, 콩, 고추, 호박 등의 재배는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해 주었지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올맥인들은 단순한 농경 공동체를 넘어 점차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는 최초의 도시 중심지인 산로렌소가 등장하였고 이후 기원전 900년부터는 라벤타라는 거대한 종교 도시가 번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중심지는 기원전 400년경의 트레스 사포테스였습니다. 이 도시들의 중앙에는 제단과 피라미드, 인공수로, 광장과 석상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올맥 사회가 종교와 정치 권력이 결합된 고도화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시에 남겨진 대형 석조 유물들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 이상의 의례 중심 문명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지요. 이렇게 세워진 도시들은 단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라 신과 인간, 자연과 우주가 만나는 신성한 무대였습니다. 올맥의 종교와 상징 체계. 올맥 문명에서 종교는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곧 신전이었고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사와 의례를 거행해야 했습니다. 중심 광장에는 신전과 제단이 자리 잡았으며 이를 둘러싼 피라미드는 인간이 하늘과 소통하고자 하는 염원을 상징했습니다. 올맥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제규어였습니다. 정글의 맹수인 제규어는 단지 동물이 아닌 초자연적 힘과 생식력 그리고 신과 인간을 잇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제규어와 인간이 결합된 웨어 제규어 형상의 조각을 자주 남겼고 이 모습은 샤먼이 영적인 존재와 결합하여 변화하는 형태로 해석되곤 합니다. 올맥 사회에서는 샤먼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샤먼은 제사장과 지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신과 소통하고 의례를 주관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올맥의 지배자들이 신성한 존재로서의 왕, 즉 제사왕으로 기능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그만큼 종교와 권력은 긴밀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유산은 거대한 돌머리 석상입니다. 지금까지 17개 이상이 발견되었고 이 석상들은 대부분 이 3m 높이의 무게는 20톤 이상 나가는 거대한 조각입니다. 얼굴마다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당시의 지배자나 전사들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석상들이 죽은 왕을 신격화한 조상 숭배의 상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올맥 문명은 종교적 상징과 조각, 의례를 통해 복잡한 세계관을 구축하였고 인간과 자연, 신과 동물, 이승과 저승이 뒤섞인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을 지녔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올맥인들에게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려는 강한 욕구를 심어주었고 이는 곧 기록의 필요성과 시간의 인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자와 달력 그리고 과학. 올맥인들이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유산은 바로 문자와 시간 계산 체계입니다. 신과의 소통을 위해 제사의 날짜를 정하고 농업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선 정확한 시간 인식과 기록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필요 속에서 올맥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문자 체계와 달력, 수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올맥 유적에서는 상형 문자 형태의 기호가 발견되며 이는 인물이나 사건, 신성을 표현하는 기호로 해석됩니다. 아직 완전히 해독되진 않았지만 이 문자 체계는 후대 마야 문명의 문자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스 사포테스 지역에서 발견된 비석에는 롱카운트라고 불리는 달력 체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날짜를 세는 것을 넘어
천문주기와 농업주기, 의뢰 일정을 정교하게 계산하기 위한 체계였으며 이 역시 마야 달력의 전신으로 평가받습니다. 올맥의 수학 체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점과 선을 이용해 수를 표현했으며 후대 문명의 영의 개념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수학적 혁신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올맥의 문자와 숫자, 달력, 천문학은 종교와 일상, 정치와 농업에 깊이 연결된 실용적 지식이었고 이후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단지 문화 내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올맥은 주변 부족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지식과 신화를 상품처럼 널리 퍼뜨리는 문명적 거점이 되어갔습니다. 아메리카의 실크로드. 올맥 문명은 단지 자신들만의 세계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 부족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물자와 사상, 기술을 주고받으며 중앙아메리카 전역에 영향을 확산시킨 핵심 문화권이었습니다. 올맥이 남긴 유물과 상징들은 베라크루스와 타바스코 지역을 넘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절된 고리 문명이 아닌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교역 중심 문명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주로 교역한 품목을 살펴보면 문화의 교류가 단순한 물건 교환을 넘어 의미와 상징, 종교와 권위의 확산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은 장신과 의뢰용 도구로 사용되었고 흑요석은 날카로운 무기와 제사용 칼로 활용되었습니다. 바다에서 가져온 조개 껍질과 산호는 상류층의 권위를 상징했으며 올맥 지역 특산인 천연 고무는 고대 중미에서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역은 단지 경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의 전파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올맥의 독특한 예술 양식, 제규어를 중심으로 한 신화체계, 거대한 석상 제작 기술, 피라미드형 재단 구조 등은 후대의 마야, 믹스텍, 자포텍 문명 등에서 명확하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올맥 문명을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영향력을 지녔던 문명도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기원전 400년경부터 산로렌소와 라벤타 같은 주요 도시들은 차례차례 버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올맥 문명은 급격히 쇠퇴하여 더 이상 중심 세력으로 남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나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 지역은 강의 흐름이 자주 바뀌는 습지대였기 때문에 대규모 홍수나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 농업 기반이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내부의 갈등입니다. 지배층과 하층민 사이의 갈등, 정치적 권위의 약화, 종교 의례 중심의 체계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집단의 침입이나 경쟁 세력의 부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기존의 도시를 정복하거나 올맥 상징 체계를 흡수하고 대체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올맥 문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문명 안으로 스며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상징과 지식, 건축 방식, 신화는 후대 문명 속에 살아남아 아메리카 문명의 기본 틀을 형성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